뭐 변두리란 얘기 결국은 이제 입지가 좋지 않아서 강동구 뭐 떨어졌다. 뭐 강남 4구에 포함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인데 천호 길동은 지금 강동구 내에서도 아파트 주거지가 별로 없는 곳이죠. 저층 주거지가 즐비한 곳이고 사실은 그래서 아파트 시세로 이 동네를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예. 자, 한 방에 5억 뛴 서초 역시 강남 불패하고 관악 노원은 주로륵이라고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미시적인 데이터로 지금 하는 건데 근데 강남은 0.1이 떨어지고 서초구는 0.3이 떨어졌죠. 네. 네. 자, 영끌 오적 vs 폭락 오적인데 아직도 맹신하시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오를 곳을 좀 잘 보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석연포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의 만남입니다. 강남 4구라던 강동 집값 반토막 강남도 안심 못한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4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까지를 포함된 얘기인데 사실은 동남권 생활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절반 된 강동구 집값이라고 해가지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럼 이제 대중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좋지 않죠. 뭐 변두리란 얘기 결국은 이제 입지가 좋지 않아서 강동구 뭐 떨어졌다. 뭐 강남 4구에 포함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강남 4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남권 생활권이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남권 생활권 중에 4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4개 자치구에 어떠한 개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당장 인허가가 어떻게 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좀 강동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남, 잠실, 천호, 길동 딱 이렇게만 보더라도 굉장한 중심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눈여겨봐야 되고요. 네, 결국에는 강동구에서 가장 중심지가 되는 곳은 천호, 길동입니다. 그렇죠. 네. 천호 길동은 지금 강동구 내에서도 아파트 주거지가 별로 없는 곳이죠. 저층 주거지가 즐비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활성화된 곳인데, 사실은 그래서 아파트 시세로 이 동네를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 생활권이 대체 실투자에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연계 개발을 합니다. 연계 개발. 그래서 강남과 잠실을 서포트할 만한 보조 거점으로서 왜 여기에 보조 거점을 둘까요? 하남과 그리고 남양주, 구리 이쪽 일대를 서포트해 줄 만한 중요한 거점이 되기 때문에 천호 길동 일대를 결국엔 중심지로 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연관 있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동이 좀 처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분명히 동남권은 연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계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물론 입지상으로는 마땅한 학군도 없고, 그리고 쇼핑 시설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기타 강남 3구에 비해서는 좀 모자란 측면이 있고 그러지만은 원래 애초에 강동구가 입지가 안 좋아서 강남 3구에 비빌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어서 그렇게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방에 5억 뛴 서초, 역시 강남 불패하고 관악 노원은 주로륵이라고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굉장히 미시적인 데이터로 지금 하는 건데 월간 데이터도 사실은 상당히 미시적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하물며 주간 데이터로 지금 해당 기사를 썼습니다. 음. 자, 좀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관악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와 같이 입지가 나쁜 그런 지역들은 역시 하락장에도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반면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송파구, 종로구, 서초구, 그리고 강동구, 양천구, 광진구 순으로 이렇게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 일주일치 데이터기도 하고 근거 자료가 KB부동산입니다. 네.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몇 주만 하더라도 정반대였죠. 예, 송파, 강남, 뭐 서초 이런 데는 우르륵 떨어지고 반대로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지역은 또 오른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하죠. 주간 데이터로만 본다면. 자, KB 이 시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KB 시세로 하게 되면은 그 보통 이게 상상론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KB 시세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 그 대출에 대한 그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또 KB 시세의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국토부 실거래가 대비 가격 왜곡 현상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연구원이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안전자산 상급지 쏠림 현상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건데 일단 한 달 데이터를 일단 처음엔 그 호갱노너 같은 경우는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하남도 올랐고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이렇게 올랐고 여기서 보면 동작구 보합 상태, 양천구 보합 상태, 강서구 보합 상태, 광진구, 구리시 보합 상태, 노원구도 보합 상태, 강북구 0.1% 올랐네요. 네. 네. 강남구, 서초구는 어떤가요? 또 마찬가지로 보합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 네. 자, 부동산 지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송파구 0.5, 강동구 여기서 강동구가 0.1 올랐네요. 근데 강남은 0.1이 떨어지고 서초구는 0.3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어느 거를 지표로 삼고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인 게 지금 현재 시장은 개발성이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특정 시점이나 특정 시기 그리고 근거가 되는 자료가 어떤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벌어지고 그렇다면 개발성이 강하다는 거는 서적대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거점 개발지에 있는 어떤 매물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게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끌 오적 vs 폭락 오적인데 아직도 맹신하시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뭐랄까,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대로 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폭락, 뭐 폭등, 이거에 사실 목맬 필요도 없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오를 곳을 좀 잘 보면 되는데, 해당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락론자와 폭등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들이고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결론은 그겁니다. 공포 비즈니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공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 된다. 좀 오래간만에 괜찮은 뉴스. 그러니까는 상승을 부추기는 사람들 특징이 이제 반등장이 됐고 그리고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래서 최대한 상급지로 빨리 갈아타게 해라. 그리고 자기가 보유한 매물이 하급지다 싶으면 재빨리 싼 값에 던지고 또 영끌해서라도 또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심리를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폭락론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폭락 이거 잠깐의 반등하겠지만 데드캣 바운스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다. 더 날아갈 것이다. 2015년, 2016년 그때 시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이 전부 다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포 마케팅에 과연 이들이 주장이 진짜 합리성 있는 주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포 마케팅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